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걷는 길거리, 그 뻔한 도시 풍경에 숨겨진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평범한 봄꽃 두 송이가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꽤 무겁고 깊은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 이 해설을 다 듣고 나면 매일 보던 출퇴근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매년 5월이면 우리 도시 전체를 하얗게 뒤덮는 이 예쁜 꽃들 있잖아요. 근데 이 꽃들 이름이요. 하필이면 밥입니다. 아니, 꽃을 보면서 왜 밥그릇을 떠올렸을까요? 그저 꽃이 예뻐서 밥맛이 돌았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엉뚱한 이름 뒤에는 아주 슬프고 깊은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거든요. 어원을 한번 볼까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기 위로 높이 자라는 나무, 저게 바로 이팝나무인데요.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 위에 새하얀 쌀밥을 고봉으로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흰쌀밥, 즉 이밥에서 이름이 왔다고 해요. 반면에 그 아래쪽 바닥에 낮게 깔려 자라는 조팝나무는요, 자잘한 흰 꽃들이 잔뜩 붙어 있는 게 마치 좁쌀을 섞어 지은 족밥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근데 이 귀여운 이름들을 옛날 역사라는 렌즈에 딱 대입해보면 마음이 확 찡해집니다. 다들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그 지독하게 배고파던 춘공기 시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 하얗게 핀 꽃을 본다는 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었어요. 저게 진짜 흰쌀밥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싶다는 진짜 처절하고 절박한 생존의 욕구. 그게 이름에 고스란히 투영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흰색이 참 묘한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흰색은 풍요를 상징하는 쌀밥의 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애도하는 상복의 색이기도 하잖아요. 생명과 죽음, 가난과 풍요, 그 무거운 상반된 의미를 모두 품고 있죠. 그래서 이 하얀 꽃들이 봄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도 왠지 모르게 좀 고요하고 구슬픈 느낌을 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큰 나무와 작은 관목, 여기서 엿볼 수 있는 한국인의 두 가지 감각입니다. 이 두 꽃의 물리적인 생김새 자체가 아예 우리 사회의 두 가지 다른 성향을 딱 보여주거든요. 하늘을 향해 높게 솟아오른 이팝나무는 뭔가 다 같이 밥 좀 든든히 먹고 잘 살아보자는 공동체의 큰 꿈을 보여준다면요. 반대로 담장 밑에 낮게 피는 조팝나무는 조용히 우리 주변에 머물면서 화려하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 도시의 가로수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75만. 와, 숫자 진짜 압도적이지 않나요? 산림청의 2022년 데이터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도시 풍경을 싹 바꾸고 있는 이팝나무 가로수가 무려 75만 그루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현재 전국에 심어진 가로수가 한 1,100만 그루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팝나무가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순위를 치고 올라와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흔한 가로수가 돼버렸습니다. 부동의 1, 2위인 왕벚나무랑 은행나무, 바로 턱 밑까지 온 거죠.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이전 연도랑 비교해서 단 1년 만에 무려 3만 9천 그루가 새로 심어졌어요. 이건 그냥 심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서울, 광주, 세종 같은 큰 도시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공해에도 워낙 강하고 여름엔 시원한 그늘도 잘 만들어주고 또 관리하기도 편하니까 도시계획하는 분들 입장에선 진짜 효자나무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원문 자료를 보면 이 변화의 진짜 이유는 도시의 심리라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주제, 벚꽃 그 이후의 미학으로 넘어가 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봄꽃 하면 다들 벚꽃 축제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도시들은 왜 그 엄청난 인기를 끄는 벚꽃 대신 하얀 이팝나무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벚꽃은 사실 한순간에 팍 터졌다가 확 져버리는 철저하게 관광객을 위해 소비되는 이벤트성 꽃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이팝나무는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은은하게 번지는 조명 같아요. 즉, 도시가 이제는 막 시끄럽고 짧게 소비되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푹 쉬고 오래 머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밀양에 있는 위양지 저수지입니다. 그 고요한 수면 위에 이팝나무의 하얀 그림자가 촥 비치는데 이게 단순히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고 땡 치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느리고 담백하고 깊게 스며드는 그야말로 아주 진득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5월의 꽃, 기억과 혁명. 이 글의 분석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요. 원문 자료에서는 이 5월의 하얀 꽃들을 우리 현대사의 꽤 무거운 역사적 기억들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민주화 운동이나 치열했던 노동의 현장들 같은 역사적 무게를 언급하면서요. 이 하얀 꽃이 피어나는 현상을 마치 축제와 애도가 한데 뒤섞인 일종의 조용한 혁명으로 바라보고 있죠. 거창한 구호 대신 일상의 감각을 조용히 회복하는 과정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처음 그 밥으로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밥 먹었니? 이 흔한 인사 다들 쓰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밥이라는 건 그냥 영양소 채우는 수단이 아니죠. 서로 안부를 묻는 돌봄, 살아간다는 생존, 그리고 공동체와 사랑을 뜻하는 가장 궁극적인 언어입니다. 밥과 꽃이 만난 이유, 이제 완벽히 이해되시죠? 원작자가 남긴 정말 깊은 여운을 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는 결국 감각 속에 남는다. 맞아요. 피카번쩍한 엄청난 건물이나 힙하다는 상점들도 시간 지나면 다 빛을 잃잖아요. 결국 우리 집단 기억 속에 내 몸에 남는 건 퇴근길 코끝을 스치던 계절의 냄새나 길가에 조용히 피어있던 하얀 꽃 같은 그 작고 일상적인 감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매일 걷는 그 동네 길거리 풍경, 무심코 지나치는 그 나무 한 그루가 어쩌면 여러분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훗날 여러분의 도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계절, 어떤 꽃으로 기억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